안녕하세요. 조화로운 풍요를 꿈꾸는 웰스마인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샤넬서의 100억 머니 시크릿입니다. 국일미디어 출판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 감사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2장 부자들만 아는 돈의 법칙, 3장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부의 비밀, 4장 100억을 만드는 부자 사고방식, 5장 행복한 부자가 되는 강철 마인드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요. 결국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네, 이 내용을 5장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만 아는 돈의 비밀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윤리 교과서 느낌이라 큰 흥미 없이 읽었는데 책을 덮고 나서 바로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진리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장 감사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억의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돈에 대해 감사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존 디마티니. 오늘날 세상은 힘들다는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혹시 당신도 지금 힘든가? 살다 보면 찾아오는 힘든 순간에도 필자의 마음속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감사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덕분이었다. 감사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소리가 허다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산소 호흡기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긍정적인 측면과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주의를 그곳에 몰입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종교에서 감사의식은 회복 탄력성과 긍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훈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감사하기를 단순히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세계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효능이 너무 많다. 게다가 감사하기는 부를 가져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니 마음껏 행해도 그 유익함은 끝이 없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시크릿의 공동저자 존 디마티니 역시 그에 져서 고마워 한마디의 기적에서 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감사라고 말한다. 그는 7살 때 읽고 쓰기는 물론 간단한 의사소통까지도 어렵다는 학습장애 판정을 받아 14살 때 학교를 중퇴하였고 거리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했다. 그 후 17살의 마약 중독으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그는 학습 장애 등 얽매여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최고의 척추지압 요법사가 되었고 다양한 학문을 연구해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기계발 방법인 디마티니 메소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이 자기계발 방법의 핵심인 감사 효과에 대한 내용이 그의 저서에 담겨 있다. 놀랍게도 그것은 철학, 신학, 심리학, 수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30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감사함이 가지는 효과와 위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필자가 본 저서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인 감사가 행복, 부, 성공을 이루게 해준다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자존감은 부와 성공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존 디마티니는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의 존재 가치, 즉 자존감 역시 올라가고 감사를 잃으면 내려간다고 한다. 자존감과 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기 존재를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고객이나 고객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부와 재산을 쌓기 원한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과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돈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자신은 부자나 자산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는 엄청난 모순이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라 부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지니는 것과 순자산 가치라 부를 수 있는 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감사 효과의 최고의 산물들이라고 밝힌 존 디마티니는 재산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가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부와 감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사 효과를 활용할 줄 안다면 부를 쌓고 부가 날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과 부를 동시에 가져오는 놀라운 마력이 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뇌의 왼쪽 전두엽 피질이 더욱 활성화된다. 그런데 이 부위는 사랑, 낙관, 열정,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다. 즉, 감사는 우리 뇌를 활성화하여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당신도 행복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빌헬름 웰러.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동 원칙을 제시한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 마인드 수업은 금세기 자기계발서와 성공 철학서의 시조가 되었고 나폴레온 힐이나 데일 카네기, 로버트 슐러, 주디스 포일 박사와 같은 이들도 모두 그의 영향을 받았다. 부자 마인드 수업에서는 부자와 감사의 놀라운 비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사의 법칙은 부자가 되는 길에 당신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데 당신만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느낄 수 있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 그러나 감사의 결핍으로 여전히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무형의 재료로부터 한 가지 선물을 받고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무형의 재료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다가오게 하는 어떤 힘에 대해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수록 그것은 더 많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감사하는 태도는 그 축복을 가져오는 원천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도록 마음을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는 그 특정한 법칙에 따르도록 당신의 마음을 이끌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당신으로 하여금 창조적 생각에 집중하고 경쟁적 생각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준다. 오직 감사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부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감사의 법칙이 있고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칙이다. 당신은 감사 없이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을 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다. 감사일기로 매일 기적을 창조하라.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만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헬렌 켈러.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희망과 달리 우리 인생에서 너무 멀기만 한 프랑스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마이애미 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마이클 매클로우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벌써 두려움에서 탈출해 매우 좋은 상태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펜실베니 대학교 마틴 셀리그만 교수도 행복이라는 감정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목표든 감사일기든 단순히 머리로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쓸 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겔 매튜스 박사는 목표를 손으로 쓰는 건 잠재의식에게 쉬지 말고 공든탑을 쌓으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다. 매튜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 쓰는 사람들이 안 쓰는 사람보다 목표 성공 가능성이 42%나 높았다고 한다. 직접 쓰는 것은 목표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를 충분히 높이고 동기부여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소원과 감사 등의 특정한 메시지를 글로 쓰고 소리내서 말하기를 반복하면 소원을 이루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단순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생생하게 잠재의식에 각인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동안 보냈던 시간 중 내게 좋았던 장점들만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면 된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형식 따위에 얽매일 필요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을 떠오르는 대로 작성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느끼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쓰면 되는 것이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감사거리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감사일기를 쓴다면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꾸준히 쓰는 습관을 들이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 그냥 편하게 써라.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2.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적는다. 감사일기는 나의 일기장이다. 직접 느꼈던 나의 감정, 생각, 행동이 들어가면 좋다. 3. 무엇이 왜 감사한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직접 경험했던 생각과 감정을 자세하게 작성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4. 사물보다는 고마웠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감사는 돈, 소유, 물질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타인에게 받은 혜택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 물질이나 부는 감사로 연결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주기 어렵다. 5. 매일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억지로 쓰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형식에 얽매여 너무 과도하게 작성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질에 적응하듯 감사에도 적응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 긍정문으로 써라. 7.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써라. 8. 감사일기는 현재 시제로 작성하라. 9. 모든 문장을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라.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면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감사의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하게 잠들 수 있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쓰는 감사일기는 최고로 좋다.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그냥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특별히 감사할 게 없고 몸이 피곤하거나 평상시처럼 반복된 하루에는 그냥 감사라고 작성한 감사일기도 좋다. 감사는 잠자고 있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다. 시작이 반이다. 감사일기장을 준비하라.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감사일기를 쓰기로 결심하라. 그냥 마음으로 매일 감사하는 것보다 직접 글로 적는 것이 삶에 주는 자극에서 확연히 다르다. 감사일기 쓰기가 습관이 되면 순간순간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것도 좋다. 작심 3일이라고 한다. 대개 3일을 실천하면 그 맛을 알게 된다. 3주 동안 실천하면 감사가 그 뿌리를 내려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석 달 동안 실천하면 튼튼한 감사 항체가 생겨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3개월이면 감사의 줄기가 견고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는 본래 원시시대의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가지게 된 강력한 신경 조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남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부정성 평향에 빠져 살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배은망덕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강한 것이다. 그렇기에 감사는 매일 근육 운동을 하듯이 꾸준한 훈련을 통한 유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다. 특히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감사일기를 기록하는 훈련을 받으면 긍정성 편향과 행복지수가 높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2022년 새해에는 감사일기 쓰는 습관을 통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 어떠세요? 100억 머니 시크릿, 부자들만 아는 비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